가장 화려한 깃털을 뽐내는 공작새가 사실은 사냥꾼에게서 도망칠 힘조차 없는 빈사 상태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유독 대화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만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점심 메뉴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 자기 집안 자랑으로 끝을 맺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그걸 다 극복했다 며 자기 영웅담으로 화제를 돌려버리죠. 대화의 80% 이상을 오로지 자기 자랑으로만 채우는 사람들. 우리는 왜 그들의 화려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들으며 대단하다는 감탄 대신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불쾌함을 먼저 느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화려한 입담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심리학적 실체와 평생을 발버둥쳐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허기의 근원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어떤 화제든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끌어오는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대화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비행기를 납치하듯 대화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며 운을 뗍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상대의 이야기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할 뿐입니다. 이들에게 대화란 정보의 교류나 감정의 나눔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라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단독 무대이자 전시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쌓아올린 화려한 자랑의 성벽은 사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면의 두께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그 뒤에 숨은 진짜 자아는 점점 더 병들고 작아지며 비대해진 열등감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을 단 1분이라도 멈추는 순간 마주하게 될 공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소멸의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자랑에 집착하는 걸까요? 뇌과학은 그 해답을 우리 뇌 안의 보상회로에서 찾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실험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뇌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예상치 못한 돈을 벌 때, 심지어 코카인 같은 마약을 복용할 때와 똑같은 수준의 강렬한 쾌락 반응을 보였습니다. 뇌의 보상 중추인 복측 피계구역과 측좌핵에서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대화의 80%를 자랑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사실상 인정 중독이라는 마약에 깊이 빠진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랑에 고개를 끄덕여줄 때 느끼는 그 찰나의 희열을 잊지 못해 주변 관계가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자랑의 수위를 높여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약이 그렇듯 도파민의 효과는 아주 짧습니다. 어제 한 자랑으로는 오늘의 허기를 채울 수 없기에 그들은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거짓과 과장을 매일같이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은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반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아주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외현적 자기내와 내현적 열등감의 기묘한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내면의 핵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성과가 없으면 무가치하다는 깊은 자기 혐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타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과도한 자랑이라는 연막탄을 피웁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의 가치를 입 밖으로 내어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백수의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내면이 빈약한 이들은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며 자신이 사자임을 맺혀야만 비로소 안심합니다. 그 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의 내면은 더 처참하게 비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흥미롭고 소름 돋는 지점은 이들의 뇌가 보여주는 공감 능력의 선택적 마비 현상입니다. 보통의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눈동자 굴림, 짧은 한숨,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나?" 라며 속도를 조절하죠. 하지만 자기 자랑에 매몰된 이들의 뇌는 타인의 사회적 신호를 처리하는 영역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비활성화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도파민 수치에만 매몰되어 상대방의 눈에 서린 지루함과 불쾌함을 물리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타인을 고유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감정 자판기 정도로 취급하는 인지적 왜곡의 결과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뇌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습관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들의 유년 시절을 주목합니다. 대화의 80%를 자랑으로 채우는 어른들의 등 뒤에는 조건부 사랑을 받고 자란 상처 입은 아이가 숨어 있습니다. 네가 전교 1등을 해야만 우리 집의 자랑이지,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가치가 있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란 오직 성취하고 증명해내야만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 혹은 압도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비치지 않으면 곧바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강박적인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필사적으로 입을 엽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잘났으니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아주 처절하고 슬픈 구조 신호를 자랑이라는 잘못된 언어로 송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랑의 늪에 따진 사람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대응은 그들의 자랑을 꺾으려 들거나 논리적인 팩트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에게 자랑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어기제입니다. 이를 정면으로 부정당하거나 비웃음을 사게 되면 그들은 극도의 수치심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격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너무 큰 리액션을 해주며 박수를 쳐주는 것도 독이 됩니다. 당신의 환호는 그들의 도파민 회로를 강력하게 자극해 내일은 더 길고 지루한 자랑의 시간을 예약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때 심리학자들이 권장하는 가장 차갑고도 현명한 방법은 바로 회색 돌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회색 돌처럼 구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에 대해 그렇군요, 아, 네 정도의 무미건조하고 영혼 없는 반응만 반복하세요. 감정적 보상인 인정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뇌는 곧 당신이라는 자판기에서 도파민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아 당신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도 은은한 빛이 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취를 타인의 입을 통해 확인받으려 목매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은 타인에게 화려하게 보여주는 전시물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배어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아도 당당한 사람, 높은 직함을 내세우지 않아도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결핍과 약점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안도감을 기초로 타인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는 자랑 대신 타인에 대한 따뜻한 질문이 있고 평가 대신 깊은 공감이 흐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화의 80%가 자랑인 사람들의 가장 소름 돋는 공통점은 그들이 사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요란한 말소리는 사실 텅 빈 방 안에서 외롭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가득 찬 항아리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으며 오직 속이 비어있는 항아리만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빈 항아리가 내는 시끄러운 소음에 지쳐 마음이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내 항아리가 비어 있음을 소리로 증명하려 애쓰진 않았나요?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박수가 멈춘 고요한 순간에 비로소 증명됩니다. 당신이 아무런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않아도 당신의 약점과 평범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당신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의 무게는 그 어떤 자랑의 말보다 무겁고 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화려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보다 수만 배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제 자랑의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진솔한 연결의 숲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진심 어린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진심 또한 누군가의 가슴에 깊이 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다큐멘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그 자랑꾼들도 사실은 사랑이 고픈 아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그들의 소음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굳이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당신의 뇌가 진심으로 믿는 순간 당신의 모든 대화는 소음이 아닌 감동적인 음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관계를 응원합니다.